네, 안녕하세요. 박부릅니다. 오늘 8월 31일 토요일이고요. HLB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일단 금요일 날장 89,8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었고, 그리고 자,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8월장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9월장부터 우리 HLB에 대한 흐름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마 9월만 기다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9월에는 너무나 많은 또 이슈들이 있고 일정들이 있고 그런 재료에 따라서 HLB가 아마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생각에는 여러분들 분명 맞는 생각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재료가 또 끝나고 일정이 끝났을 때, 그때부터 또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9월 일정으로 주가는 올라갈 건데, 그러면 9월 일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심사 승인이라는 또 기간이 꽤 몇 개월 동안 또 지속이 되어 갈 텐데 이 기간 동안 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린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좋은 재료들만 보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더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앞으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 그 이후에 만약 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고점에서 일단 한 번은 좀 이런 물량들이 소화되는 과정 속에서 한 번은 대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자, 9월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재신청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리고 ESMO에 대한 또 개최가 있고, 그리고 폐암 학회에서 우리 신약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입증이 되었다. 폐암에도 상당히 또 좋게 입증이 되었다라는 내용들을 또 구두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말 이슈들이 많은데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 코스피 이전이 연기 이제 승인 미뤄졌어요. 미뤄졌다. 그 이유가 이 HLB에서도 이 FDA 승인 후에 신청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코스피 이전 중에는 공매도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윗구간에서 매도 압박을 줄 수 있는 세력들이 당분간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주가 상승에 엄청난 더 큰 기폭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 FDA 승인이 되면 사실 코스피로 이전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엄청 터질 텐데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시총도 엄청 높아질 텐데 지금 옆에 동네 유한양행만 보더라도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뭐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 FDA 승인 나온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HLB 같은 경우는 직판이자 직판 성격 자체가 달라요. 자체가 다르고 사이즈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한양행 지금 아직도 고점 안 뗀 것 같잖아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말씀드리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HLB 주주님들 절대 HLB 배신하지 말고 유한양행으로 그리고 알테오젠으로 배신하지 마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못지않게 HLB는 더 크게 상승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 뭐 옆에 동네에서 상당히 주가가 좋게 형성이 되어 가고 있고, 이런 또 사실 그냥 차트만 보면 올라가는 흐름만 보면 사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매수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절대 지금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좀 전에 사셨어야지 이제부터는 뭐 이런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인지를 하고 HLB를 배신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장을 흐름들을 보면은 금요일 장 5%대로 좋게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이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 지지하는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해 나가면서 주가를 그래도 괜찮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켜야 되는 자리들을 다 지켰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정확하게 또 월봉이 아주 이쁘게 양봉으로 마감이 된 만큼 앞으로 9월부터가 너무나 기대가 되어 가는데 그런데 이제 8월 5일 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지수가 급락에 나왔던 날 이 HLB도 다시 한번 전 저점을 깨고 이렇게 하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겠지만 9월에는 또 그런 이슈도 있어요. 바로 9월에 뭐가 있어요?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글로벌 증시가 아마 휘청거리는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HLB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을 것인가? 그건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지수가 좀 적당히 빠지면 괜찮은데 너무나 많이 빠지게 되면은 근데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금리 인하를 하면 증시가 빠진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게요. 결국에 이거는 여러분들 뭐 HLB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00년도에도 6.5% 고금리에서 2004년도 1.25%로 하락을 하였고 2006년도에도 5.25에서 2008년도 0.25로 그리고 2018년도 2.5에서 다시 한번 또 0%대로 하락을 했는데 이럴 때마다 다우존스나 나스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급락이 단기적인 급락이 나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재료 소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재료 소멸로 이 금리 인하가 고금리가 유지가 되어 가면서 이 동결 과정을 거칠 때는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해요. 그런데 이게 다시 한번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고 나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금리가 다시 한 2에서 3% 정도대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갈 때 그때부터 다시 지수가 올라가는데 사실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금리 인하는 무조건 호재입니다. 호재인데 여기에 따라서 이런 지수가 정말 크게 빠지다 보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단기 고점이 이전에 얼마입니까? 거의 10만 원 라운드 피겨 가격을 뚫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9월에 나오는 이슈들로만 보더라도 저는 여기에서 수급은 한번 튀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급은 튀어나오는데 이 시기가 정말 교묘하게 금리 인하의 시기와 좀 겹칠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이런 구간들에 대한 가격대만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최근에 물을 타셨거나 아니면 이 저점에서 매집을 하셨거나 이 대부분 다 수익권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이런 9월 일정이 끝나고 나서 더 이상 재료가 또 아직 남아 있는 게 없는데 그런데 그냥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쭉쭉쭉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여기에서 일단은 한 번은 이런 고점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분할 매도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주가가 변동폭이 나오면서 한 번은 조정 뒤에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고점 신호에 대해서 목표가를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떤 분들은 뭐 11만 원, 어떤 분들은 뭐 13만 원까지도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목표가라는 건 지금 정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목표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점 신호를 파악해야 합니다. 고점 신호. 고점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고점 신호라는 건 결국 수급의 주체, 그리고 시장 상황, 거래량, 거래대금, 여러 가지 등등 정말 많이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고점 신호만 제대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분할적으로 일단 확정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뒤에 다음 스텝까지도 우리는 충분히 다시 한번 또 비중을 실을 만한 자리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진짜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건 결국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결국에 FD 승인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 주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도 그렇죠. 밥을 계속 먹어. 그럼 배가 터지잖아. 배 터질 것 같잖아. 그러면 소화를 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사람이 건강하게 또다시 밥을 먹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 그런 거 없이 막 진짜 치열하게 올라가. 그러면은 결국 골병 납니다. 골병 나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잘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9월에 나오는 이슈와 함께 이런 타점들을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HLB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시겠고 저에게 또 구독과 좋아요만 필수로 눌러주시면 되시겠는데 저에게 또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이런 시황적인 브리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버는 건 바로 이 타점이다. 타점. 결국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 쌀 때 매수 타점을 잡는 거고 비쌀 때 뭐예요? 매도 타점을 잡는 거. 이 매수와 매도 타점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아 나가야 하는데 이 HLB도 결국 고점에 왔을 때 우리가 확정 수익을 가져 나가신 분들이
저점에서 다시 또 조정이 올 때 흔들리지 않고 또 매도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호시탐탐 또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항상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타점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또 우리가 시장 상황 분석도 다 중요하겠지만 결국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던 SK 하이닉스를 투자를 하던 아니면 정말 뭐 유한양행을 투자를 하던 결국에 이런 메커니즘은 똑같다. 결국 돈 버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 사실 HLB가 우리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HLB 여러분들 뭐 임직원이시면 모르겠지만 내가 HLB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회사가 정말 애사심이 커서 내가 매수를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 HLB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좌의 수익을 늘려나가는 그 방향성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HLB에 대한 재료 공부, 기업 가치 공부 이런 건 너무나 중요하죠. 중요한데 너무 또 빠지지 말라. HLB와 사랑까지는 빠지지 말라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9월에는 수익 볼 수 있는 구간 분명히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분할 매도 관점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뒤에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클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시나리오를 짜기 위해서는 이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HLB와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잘 체크해 나가면 여러분들 충분히 HLB로 돈 벌 수 있는 기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8월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이제 9월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9월에는 이 선선한 가을 날씨와 함께 우리가 돈도 많이 버는 기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항상 영상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남겨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토요일 날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